예, yap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왕조시대 실록 편찬에 자주가 된 게 뭐냐면 사초라고 그러죠. 이 사초는 이 국왕의 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물이, 그 국왕이 선한 데와 악한 데를 다 기록을 합니다. 사관이 빠짐없이. 그래서 사초는 늘 권력 비판적이어야 하고 이 사관원이나 사헌부가 기록을 다 한 것은 빠짐없이 기록이 다 돼 있는 그것은 나중에 실록에 딱 올라가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실록에 딱 올라가면은 그 순간 세초라고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그걸 씻혀버려서 흔적을 없이 지워버립니다. 누가 무엇을 썼는지를 모르게끔 말이죠. 이 사헌부와 사관은 참 옛날부터 왕조 시대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통령의 어떤 예를 들면 실록을 편찬한다 할 때 그 기록을 사초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통령의 언동부터 인물의 그 선한 면, 악한 면까지 모두 다 사관이 그걸 기록을 다 합니다. 사관이나 이걸 다 기록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록에 올립니다. 실록에 이제 대통령이 그 직을 이제 뭐 과거에는 왕이 죽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이 자리 대통령 직을 떠나면은 이제 세초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말했는지를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관원하고 사헌부 누가 썼는지를 모를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헌부와 사관원의 역할을 하는 데가 지금 어디겠습니까? 언론입니다. 이 언론은 그래서 사헌부와 사관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몇몇 언론을 빼놓고 사관원과 사헌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조 시대도 꿈쩍 못하게끔 하질 못했던 사관원과 사헌부, 소위 말해서 지금 언론이죠. 지금은 언론격인데 지금 언론을 옥죄려고 또 무슨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낙연이가 만들고 이낙연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은 언론인이죠. 이 나라가 왕조시대로 착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다. 움켜쥐려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검찰은 이성윤을 유임시켰습니다. 법원은 김미리 판사를 유임시켰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 사설자는 조선일보 사설자는 검찰 이성윤과 법원 김미리 이 사람들을 붙박이 정권의 방패로 내세웠다. 이런 제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성윤은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검찰국장 또 고위 간부들이 대부분 유임이 됐는데 특히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의 검사장 간부 4명의 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는데 이 법무부 박범계 장관 취임 후에 첫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풍향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겉으로 쇼로 2번은 만났지만 검찰총장을 만났지만 검찰총장이 얘기한 부분은 단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성윤은 리더십이 안 됐다. 이 지금 검사들로부터 배타를 받는다. 좀 빼달라고 했던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보란듯이 딱 앉혔습니다. 정권의 호위검사들 전부 다 유임시켰습니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지검장 이성윤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습니다.
꼴대 역할을 했습니다.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부하 검사들이 공공연하게 항명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수사검사들이 찾아가서 이거 한동훈 검사장 이거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무혐의 결재를 안 내주느냐. 수사검사들이 2번이나 찾아가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한 8, 9개월 정도를 지금 딱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정도가 지나치게 깔아뭉개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지금 아래 검사들이 항명할 지경에 이르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게끔 정권의 방패 노릇을 하게끔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 6.25 사변은 북한이 소련과 짜고 또 중공과 중국 공사당과 내통하고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밀고 내려온 남침.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도륙하고 살육한 그러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민 괴뢰군들 따발총을 메고 탱크를 몰고 소련제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 산하를 짓밟았습니다. 그게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새벽인데 이 검찰 인사는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전격적으로 1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 관료, 검찰 관료 인사를 갖다가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그것도 검찰총장 몰래 검찰총장은 그 5분 뒤에 통보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법원에서 저번에 이 조미연 판사가 추미애를 엄히 꾸짖은 거 있죠. 몰각하지 말라. 추미애. 몰각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은 판결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판결문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중립이고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하고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임기제를 부여한 것이다. 그 임기제라는 왜 부여했나를 몰각하지 마. 추미애 엄히 꾸짖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조미연 판사입니다. 조미연 판사는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김명수의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인가 회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역사상 남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그런 분이 진짜 판사입니다. 아무리 우리법연구회고 진보성향 판사라더라도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또 양심에 의해서 헌법 플러스 양심으로 원래 판결하는 법인데 조미연 판사의 그 판결문은 이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또는 헌법 교과서에나 실릴 만한 그런 명문이다. 명판결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 수장이라는 그 거짓말쟁이 김명수 아직도 안 나가고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 온라인 게시판 코트넷에는 판사들의 코트넷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사를 보십시오.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부하검사들이 공공연하게 항명을 하는 지경에도 영이 안 서는 상황인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며 정권 방패 노릇을 하게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거기에 적극 가담했던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도 서로 자리만 싹 바꿨습니다. 이럴 거면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인사협의하는 신용을 쇼를 왜 했나? 그 괜히 피곤하게 물론 돈 드는 커피값은 아니지만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법무부에서 사진까지 발표를 했냐? 이거는 화장을 하고 싶었다는 그런 거죠.
내용은 전혀 추미애보다 나아진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미애 속편이 아니고 오히려 킹편입니다. 추미애 시즌2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추미애 킹 시즌2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능적이고 추미애보다 더한 그러한 인사 속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이제 법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정기 인사에서도 김명수가 정권 관련 주요 재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딱 유임시켰습니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 관행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불문율을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재판하는 바로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근무를 하게 되겠죠. 예. 이 김미리 부장판사는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 부장판사가 저렇게 정의의 가치가 저런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미연 부장판사를 한번 바라볼 때 무엇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진보 판사 모임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대단한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이 넘도록 유죄 무죄를 이렇게 가려보는 공판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한 차례도 공판을 열지 않았을까요? 이 조 전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더 형이 낮은 형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사람이 주체인데 더 돈을 받은 사람이 벌을 더 받아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나눠준, 돈을 이렇게 갖다준, 돈을 전달해준 공범보다 형이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려 6년 연속 재판하게 됐습니다.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하는 윤종섭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을 연속 재판하게 했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을 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참 김명수 대단합니다. 사법농단은 1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윤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법농단은 1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 윤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 판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당했다가 다시 재판을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형사수석부장, 소위 말해서 형사수석부장하고 민사 1수석부장이 소위 검찰로 얘기하면 빅3, 빅4에 들어가는 그 자리, 두 자리 전부 다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꽉 채웠습니다. 누가요? 김명수가요. 역대 정권도 인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손아귀에 쥐려했지만 적어도 원칙과 관행은 다 지켰습니다. 어떠한 정권도, 과거의 정권, 어떠한 정권도. 근데 이 정권은
소위 말해서 법원장으로 따지면 이 춘천지방법원장이 제일 규모가 적은 데인데 거기 법원장 하던 사람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를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탁 앉혔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김명수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온몸으로 법관들을 보호하겠다고 외부의 힘으로. 그래놓고 먹잇감으로 탄핵판에 집어던진 사람이 바로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 24시간 만에 들통난 거짓말. 예. 그러면서 그 판사에게, 임성근 판사에게는 또 로비까지 했습니다. 맨 처음에 딱 와가지고 자, 야당들한테 나 좀 동의하게끔 아는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잘 얘기해줘. 그래놓고 자기가 이용할 건 이용 다 하고 그 다음에 먹이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2월 말에 그만두게 돼 있는 판사를 이직하게 돼 있는 분을 갖다가 말이죠. 참 야비합니다. 야비하다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인간의 어떤 질을 따질 때 야비하다는 말은 적어도 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정권은 정권의 불법을 문제 삼을 검사와 판사는 몇 달 만에 다 날려버리고 결코 배신하지 않을 우리 편 사람만 요직에 딱 붙박이로 딱딱 박아놓는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체 사장하고 진배가 있습니까? 사기업체에서는 내 맘대로 인사 아닙니까? 오너가 정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해도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가립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그래서 검찰, 이성윤, 법원 김미리, 붙박이 정권의 방패들이다. 이런 제하의 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7월 23일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는 광풍이 불고 있다. 자, 광풍의 터미널이 오야왔습니다. 이 정권의 마지막 해입니다. 여기에 그래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 그 광풍이 바람이 더 거센 법입니다. 추위도 말이죠. 새벽이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르는데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그 새벽녘의 그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풍입니다. 춥습니다. 네, 광풍도 곧 갑니다. 광풍도 어차피 가게 돼 있고 새벽이 지나면 암흑이 지나면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를 겁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